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3년 당시 68세 된 박붕배 씨가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삼성아파트 1동 1003호에서 구술한 내용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숙종임금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며 여러 버전 중에 하나가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설화집 제23권 서울편에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남산골에 갯날이나 구준날이나 항상 남학신만 신고 다니는 딸깍발이 선비가 있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이생이라 했는데 평생 글만 읽으며 보냈건만 운이 없는지 몇 번이나 과거에 떨어졌다. 그러니 삼순구식마저 힘든 형편이었는데 어떡하나 마침 부친의 회갑이 다가왔다. 좋은 날인데도 친인척들을 오시라 해서 잔치를 하기는커녕 식사마저도 제대로 대접해드릴 길이 없었다. 내외간에 걱정을 태산같이 하다가 아내 되는 여인이 자기 머리를 잘라서는 그 머리채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머리채 판 돈으로 쌀 한 대박을 사고 안주거리를 조금 준비해서는 밤늦게 음식을 차려놓고 부친께 드시기를 권하면서 부부가 절을 올렸으나 노인네가 통 잡술 생각을 못했다. 자기가 무능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아들마저 또한 무능해서 재산을 못 가지고 있는데 며느리의 삼단 같은 머리를 잘라서 마련한 음식을 먹자니 목이 메어서 넘길 수가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느라고 상복을 입은 아들은 만수를 비는 노래를 부르고 머리 깎은 며느리는 비구니처럼 백지로 고가를 접어서 뒤집어 쓰고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때는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이 새로 등극하여서 어진정치를 펼쳐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어느 군주보다도 힘쓸 때였다. 어느 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둘러보기 위해 숙종이 미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도성 안팎을 순시하였다. 임금이 도성을 둘러보다가 어느 골목길로 들어서니 문득 창문에 불이 환하게 밝혀진 민가 한 채가 눈에 띄었다. 마침 들창문이 열려 있어 방 안을 들여다보던 임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 안에는 머리가 허연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는 술과 안주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노인은 술과 안주를 먹지 않고 두 손으로 낯을 가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더욱더 이상한 것은 노인 앞에 있는 상복 입은 사내와 머리 깎은 비구니였다. 사내는 흥겹게 손뼉치며 노래를 부르고 비구니는 그 노랫소리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숙종 임금이 뒤를 따르던 신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시종들도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남다른 곡절이 있음을 눈치챈 임금은 살인문 앞으로 다가가 주인장을 불렀다. 이윽고 노인이 나오자 임금이 말했다. 소생은 지나가는 길소니외다. 밤늦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들렀소이다. 노인은 지나가던 선비라고 생각하고는 임금을 곧 방 안으로 모셨다. 다행히 음식과 술이 있으니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노인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선 임금이 물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노인은 울고 상복 입은 남자는 노래하며 여승은 춤을 춥니까? 그러자 노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으나 자손에게는 늘 충효를 가르쳤습니다. 2년 전 저희 늙은 처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충직한 아들은 늘 글을 읽고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길쌈을 해서는 살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복을 입은 남자와 머리를 깎은 여승이 노인장의 아들과 며느리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왜 머리를 깎았어? 오늘은 이 늙은이의 회감날입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잔치상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생의 늙은 처가 병으로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식과 며느리는 환갑상을 차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던 게지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아 음식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지요. 아들이 머리를 깎으면 사대부들의 놀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효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는 아녀자인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이렇게 술상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자식에게 얹혀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자식 내외에 용모까지 헐어 술상을 받으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늙은이의 만수를 기리는 노래를 부르고 머리를 깎은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듣고 임금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들 내외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가만히 아들에게 물었다. 그대는 글을 얼마나 읽었는가? 아직 부족하오나 선비들이 공부하는 책은 대강 읽었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부인이 보여준 효성에 대하여서는 하늘의 보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네. 모친의 상례를 마칠 즈음 아마도 나라에서 과거가 있을 것이야. 반드시 응하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상복을 벗었다. 때마침 나라에서 과거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들은 시험에 응했다. 그날 임금은 몸소 과거 시험장에 납시어 손수 시제를 냈다. 아들은 시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상가 승무노인곡, 즉 상주는 노래하고 여승은 춤추며 노인은 운다는 뜻이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시제를 낸 사람은 1년 전 자기 집을 찾아왔던 선비였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시관에게 물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시관이 눈을 부라리며 윽박질렀다. 성상이시다. 어서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그제야 아들은 자기 집을 방문했던 사람이 임금임을 알았다. 이생은 단숨에 시문에 대한 글을 써서 제출했고 숙종 임금은 그 글을 보고는 곧 합격시켰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딸깍바리는 신고 다닐 신발이 없어서 맑은 날인데도 비올 때나 신는 남학신을 신고 다닌다는 뜻으로 가난한 선비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 남산골에 살던 선비들이 가난하여 맑은 날에도 딸깍거리며 남학신을 신고 다닌 데서 유래한다고 하는군요. 삼순고식은 30일 동안에 9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말합니다. 삼단은 삼을 묶은 단으로 흔히 수치 많고 긴 머리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미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엇을 몰래 살피러 다닐 때 남의 눈을 피하려고 일부러 입는 소박한 옷차림입니다. 시관은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 관계되는 시험관을 통틀어 이르던 말입니다. 성상은 현재 살아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여자는 춤추고 남자는 노래하고 노인은 탄식하고는 1993년 당시 68세인 박붕배 씨가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삼성아파트 1동 1003호에서 구술한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설화집 제23권 서울편에 실려 있습니다. 이용범 선생이 지은 책 사람됨의 도리 효를 참고했습니다. 또 대순회보 86호에 실린 글
여승은 춤추고 노인은 통곡하다와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에 있는 상가 승무 노인곡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검색, 승무와 이해주 교수의 1997년 춤, 승무도 빌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이미지 관광정보의 상복도 빌렸습니다. 글라폴리오의 흑요석 운하영의 승무복그림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안중식,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현대풍속화가 김학수화백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